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잠시 후 1시간 뒤에는 또 이제 우리나라하고 대한민국하고 가나가 2차전, 한국전 2차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손에 땀을 쥐는 것 같고 상당히 궁금해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2대0 정도로 한국이 이길 거라고, 가나를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 제가 지금 일본을 8강에 오를 정도의 어떤 지금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지금 8강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어요. 한국하고 일본을 8강 가능하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올림픽의 지금 구도가, 패턴이 한국하고 일본 정도가 지금 8강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지금 빈자리가 남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빈자리가 남았다. 근데 지금 지난주에 지금 이제 일본이 코스타리카한테 1대0으로 지금 졌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도대체 왜 졌을까? 일본이 왜 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그 이유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다섯 명 이제 주전 선수들을 빼고, 원래 잘했던 주전 선수들을 빼고, 그러니까 독일전에서 선전했던 선수들을 빼고, 후보 선수들을 넣었단 말이에요. 감독은 지금도 이제 일본 감독은 지금 아직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고, 본인은 그렇게 하는 것에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어떤 결정이든 간에 결과가 좋으면 다 괜찮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일본 감독이, 하지메 감독이 이제 나는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전에서 이제 상당히 무리를 해가면서 일본 선수들이 2대1로 이제 역전승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주전 탑5들이 완전히 녹초가 됐나 보죠. 사실 그럴 수도 있죠. 첫째 독일전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를 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좀 쉬게 하고, 스페인전에서 좀 이제 전력을 다해서 스페인마저도 좀 이겨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타리카 정도는 우리 후보 선수로 한번 해서 이겨놓고 우리가 한번 3승을 한번 가보겠다라는 담대한 포부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 1위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조 1위로 올라가서 조 2위랑 싸우면, 그러니까 상대편 조 2위랑 싸우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조 1위는 더 못한 팀하고 싸우게 되기 때문에, 하지메 감독이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영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16강은 당연히 올라갔다. 당연히 올라갔고, 8강에서도 이겨보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8강을, 그러니까 16강에서 8강전을 해서 이제 8강에 올라가겠다. 8강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예상하고 적중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은 8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가 허투루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감독들도 지금 이 대진표를 봐가면서, 우리가 좀 8강 하겠는데, 가능하겠는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일본 감독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 감독의 그 수가 영 터무니없는 수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약체 팀이라도 일단 이겨놓고 보고, 스페인한테는 지더라도 코스타리카한테는 완벽하게 이겨서 그냥 2승을 선취한 다음에 그냥 조 1위든 조 2위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가지고 코스타리카한테 후보 선수를 빼가면서, 후보 선수를 투입해가면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경기장에 뭐가 있냐면 우길기가 있더라고요. 우길기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이제 이번에 피파가 우길기 쓰지 말라고 이제 경고를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길기가 이제 개양이 되고 나니까 막 우길기가 좀 응원을 하면
피파에서 제지를 했어요. 요번에 상당히 그 부분에서 강하게 지금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길기, 이게 우길기가 사실은 저는 그 하지메 감독한테 상당히 그 뭐랄까요, 안 좋은 영향을 줬지 않았느냐. 일본의 기룬이었어요. 이번에 상당한 기룬을 받고, 그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축구에 축구하면 독일이었잖아요. 옛날에 뭐 축구에 하면 영국이 아니었어요. 이제 축구하면 독일인데 브라질을 7대0으로 이긴 팀이 독일이란 말이죠. 지난 월드컵 때 말이에요. 근데 그 독일을 2대1로 역전승을 하는 그런 어떤 천하의 대운을 좀 끼고 지금 일본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왜 그 개항하지 말라는 우길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왜 아저씨 수채복을 아저씨하고 배불떼기 아저씨가 일본 국가대표 선수복 입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우길기를 들고 앉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게임이 어렵겠구나. 전 그 게임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우길기가요, 이게 사실은 일본군의 그 국기예요. 원래 일본 제국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그 일장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기분 나쁘게 아시겠지만, 우리 한일 합방할 때도 일본 우길기가 개항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본 일장기가 개항됐고, 일본을 공식적으로 상징하는 깃발은 일본 깃발이 일장기입니다. 그냥 딱 빨간색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우길기는 어디서 쓰냐면, 일본 군에서, 일본 해군하고 일본 육군에서 쓰는 게 바로 일본 우길기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 해군은 좀 약간 기울어져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이제 좀 반사가 좀 크고 선이 길어요. 일본 육군기는 가운데 딱 정중앙에 일본 태양이 있고, 이제 이게 딱 발사가 되는 그런 이제 우길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아시겠지만 일본군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일본 제국군이라 그래가지고 내각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천황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조 히데키라든지 일본 해군이라든지 일본 육군은 내각 총리의 그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천황의 지휘를 받았는데, 천황이라는 것이 뭘 알고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끼리 그냥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조 히데키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뚱땅뚱땅 레포트 만들어가지고 전하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천황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자기들 맘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거의 그 천황이라는 것을 그냥 끼고, 조조처럼, 삼국 조조처럼 천황이라는 존재를 끼고 그냥 본인들 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길기라는 게 그런 연유에서 일본군의 어떤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 그 반철십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와스티카가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반십자예요, 반십자. 반십자. 스와스티카가 반십자인데, 하프 크로스라고 그러죠. 하프 크로스. 반 크로스. 그러니까 반십자예요. 근데 이런 어떤 문장을 쓴 독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길기를 쓴 이게 이제 다 독일군이나 일본군 이걸 상징하는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걸 써가지고 이겼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써서 졌잖아요. 그걸 써서 져가지고 결국은 뭐 그게 영광스러운 상징도 아니고 결국 패전의 상징인데, 그 패전의 상징을 굳이 들고 나가가지고 그러고 앉았으면은, 안 그래도 지금 좋은 기운을 받아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그 옛날에 다 그거 우길기 써가지고 결국은 원자폭탄 2대 맞고 그 많은 군인들 다 죽고 말이야. 미드웨이에서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 4척에 그냥 침몰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젊은 군인들이 죽고, 이런 어떤 아주 그냥 말하자면 재수가 없는 깃발이란 말이죠. 근데 그 재수가 없는 깃발을 아주 지금 원키하게 아주 쾌활하게 나가고 있는 그 쾌적선에다가 그 재수 없는 깃발을 딱 갖다 꽂아 놓으니까 그냥 갑자기 일본 감독이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생각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약간 붕 뜨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붕 뜨게, 뭔가 이게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너무 이상적인 생각으로 가져가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일본군이 결국은 이제 뭐 진주만을 폭격한다든지
그건 이제 미드웨이에서 이제 대패를 하지 않습니까? 진중한 폭격을 통해서 미드웨이에서 결국은 일본 해군이 결국 다 날아가고, 결국 이제 뭐 일본 육군도 결국 말하자면 뭐 동남아까지 갔다고 뭐 승승장구하지만 결국은 뭐 다 그냥 패퇴를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약간 계획적이고 이제 그 뭔가 실현 가능성 있게 따박따박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길기라는 것이 뭔가 사람을 약간 좀 붕 띄워서 뭔가 이제 다 그냥 다 공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예. 그런 어떤 재수없는 깃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그 재수없는 깃발이 나오면서 결국 일본 감독도 물론 그 이상적인 것이 들어맞아서 이겼으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뭐 본인의 어떤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냥 누구나 생각하는 약체한테 그냥 뒷덜미를 잡혀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제 뭐 16강도 잘못하면 떨어질 정도의 어떤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일본 축구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요번에 그 하지메 감독이 이제 썼던 전술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작전이잖아요. 굳이 뭐 3승을 하면 어떻고 2승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2승을 해서 그냥 16강에 안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8강을 노리고 그 다음 4강을 노리는 것이지, 너무나 처음부터 마치 그 임진왜란 때 풍신수길이 뭐 조선도 지금 점령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뭐 인도까지 가겠다는 등 뭐 이런 소리 하고 앉았으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여기 이제 장군들이 뭔가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결국은 뭐 본인이 갖고 있는 군량미를 다 그냥 소진해 가면서 조선에서 결국은 이제 뭐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물러나는, 그래서 다시 또 뭐 그게 또 아쉬워가지고 또 정유재란까지 일으켰지만 또 물러나는, 결국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런 로컬 싸움처럼 돼버리는, 원래 기획은 인도까지 가는 거였어요. 임진왜란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지금 진행했던 것은 1592년에 그러니까 16세기 말이죠. 17세기죠. 17세기 일본이 이미 한번 계획을 한 얘기입니다.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장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뭐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따박따박, 그리고 좀 뭔가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이런 어떤 실행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실감이 있는데, 이거 뭔가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허무맹랑하다. 예, 너무 허무맹랑하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자기 기분에 들떠가지고 본인들이 뭐 최고다, 뭐 대동아 공영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제시를 하거나 뭐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옆 사람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돈을 많이 벌려면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야 돼요. 예, 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강남 교회들이 왜 잘 되냐는 줄 아십니까? 신도들이 맨날 우리 교회 제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강남 교회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또 독일이라는 나라가 뭐 스와스티카를 딱 그 독일 나치 문장을 딱 걸어놓고 있으면은 유럽 사람들이 아유 독일 잘 됐으면 좋겠다, 독일 우승해야지 이러길 바라겠습니까? 안 되길 기도하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 안 되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때부터 방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어쨌든 간에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일본 공무원이 가서 해코지를 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일본 일장기를 단 뭐 민간인이 가서 해코지를 했겠어요? 결국 그 일본 제국기, 맞아요? 일본 군의 국기, 그러니까 그 우길기라는 것을 차고 뭐 사람도 죽이고 뭐 여러 난징이니 뭐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깃발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깃발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안 그래도 응원을 받아가지고 뭔가 잘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막 전국민 그 영상을 보고 있는 동양인들 중에서 대부분이 저도 처음에 일본을 상당히 잘 됐으면 좋겠다, 아시아인이 돼서 독일을 이겨 기쁘다 이러고 있다가 딱 우길기를 부르는 순간 기분이 확 빠지더라고요. 저도 뭔가 기분이 확 빠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게 명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응원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승리합니다. 예, 항상 승리해. 근데 지역적인 어떤 사람들의 응원을 받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길기 같은 거를 보고 중국인이라든지 한국인이라든지 미국인 같은 사람들 중에서 옛날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라거나 또는 그 일본과 전쟁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대만 사람들은 그걸 딱 보는 순간 중국 15억 중국 인구가 중국은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 우길기를 보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일본 떨어지라고. 우길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만 해도 아유 일본이 저 흑인도 이기고 독일도 이기면 마치 우리가 동양인이 같이 대신 이긴 것처럼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일본을 응원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식어지는 거예요. 그냥 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하지메 감독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그런 어떤 우길기라는 재수없는 깃발이 나오면서부터 본인도 약간 붕 뜨는, 본인도 현실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뭔가 너무나 과대한 이상적인 생각, 너무 과대한 이상적인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8강, 4강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과대망상적인 어떤 작전을 쓰게 만드는 어떤 그런 좀 시초가 되지 않았나, 시발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걸 아셔야 되는 게 남이 하지 말아라 거 하지 마세요.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 하지 마시라는 거지. 남한테 뭔가 욕먹을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남들이 뭘 싫어하면 하지 말아요. 그걸 왜? 그걸 함으로써 자꾸 본인의 어떤 평판이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저 새끼 안 되길 바란다. 저 새끼만 안 됐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가 안 나와야 돼요. 아 겸손하다. 저 사람은 꼭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우길기라는 것은 남을 깔아뭉개고 멸시하고 우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못하다. 이런 어떤 멸시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멸시의 상징. 그런 멸시의 상징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전 세계에서 어떤 본인의 어떤 위상을 드높이면서 본인의 누구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 국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나라들, 특히 지금 미국이 저렇게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재수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랑 같이 가자. 미국 영도 아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들 성공할 수 있다. 미국이 들어가면 너희들도 성공한다. 미국이 너희를 보호해 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미국에 대해서 약간 우리도 좋아하고 전 세계 국민들이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길기의 어떤 개항이라든지 우길기 응원은 잘 나가던 일본의 어떤 그런 진짜 정말 우길승천할 수 있는 그 기운을 우길기라는 것이 완전히 맛을 잡쳐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 일본 상당히 지금 기운이 좋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잘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만든 것이 이제 우길기라는 거. 요걸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